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올겨울은 전력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인지, 또 글로벌해지고 있는 에너지 시장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세상만사 오늘은 한국동서발전의 장주옥 사장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는 한국동서발전의 장주옥 사장님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일반 시청자들 분께서는 뭐 전기 그러면 한전만 알고 뭐 남동발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동서발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2001년도 4월 2일 날 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해서 설립된 발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아시기에는 모두 다 이렇게 한전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한전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서발전은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서 이렇게 자회사로 분리되었습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화력 발전이 중심입니다. 이제 화력 발전이라 하면 석탄과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유류를 이제 발전소를 주 연료로 하는 그런 화력 발전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동서발전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 한 몇 %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용량이 약 한 네. 934만 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약 한 11% 정도의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장 사장님 그러면 한국동서발전은 화력발전을 이제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이 또 뭐 국가 기밀인가요? 아니면 굳이 이제 국가 기밀까지는 아니고요. 네. 설비는 저희들이 설비 보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을 통해서 연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해안 쪽에 네. 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저쪽 동해안 쪽에 일부가 있고 남해안 쪽 이렇게 이제 해안 중심으로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라면 뭐 거의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네, 그 도시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발전소가 충남 당진에 위치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울산 광역시, 네. 그 다음에 전남 여수, 그리고 이제 이쪽 인근에는 이제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 이렇게 5개 사업장이 주 사업장입니다. 그 지난 여름에 전력 때문에 뭐 야단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올 겨울은 그냥 전력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아까 저희 회사가 뭐 11%의 전력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전력 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죄송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독점적 기업이라면은 필요한 전력 수요를 필요 때마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작년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많은 도움으로 해서 네. 수요가 이제 감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은 네. 상당히 많은 예비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 겨울에는 1, 2월에도 문을 놓고 이제 영업을 하는 데서 단속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예, 단속 위주보다는 네.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 여름처럼 그렇게 심한 그 수요 부족은 공급 부족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 사장님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 여러분 굉장히 곤란을 겪고 뭐
나라가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야단이 있는데 지금 겨울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번 여름 피크 시즌도 괜찮을까요? 올 여름은 이제 겨울철 전력 수요하고 여름철 전력 수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철은 냉방 수요가 이제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 수요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겨울에 냉방 수요와 전체적인 전력 수요가 약 한 8,05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이 한 500만 이상, 5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예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제대로 이제 가동을 못한 이유로 제대로 저희들이 가동 못해 고장 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고장이 이제 난 이후로 네. 저희들이 그 원활한 그 공급을 하지 못한 게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네. 주로 이제 화력 발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화석 연료입니다. 이제 네. 화석 연료를 이제 연료로 사용하다 보면 올 수 있는 게 이제 환경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황분,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는 이산화탄소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유황분과 질산물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현재 기술로서도 다 프로텍션이 이제 네. 가능한 이제 그런 건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로서 아직 어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그런 기술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그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그거 이산화탄소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뭐 CCS라고 해가지고 카본 캡처 스토리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화력 발전이라는 게 뭐 공기 오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 단체들이 화력 발전소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그런 건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장 사장님 말씀처럼 워낙 그 방어 장치가 잘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탁월한 경영 영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면 네. 이제 좀 시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사실 저 시대만 해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면 다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님비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발전소 자체를 이제 혐오 시설로 보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게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뮤니티화하고 저희들이 그 발전소 건설 단계부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떤 발전소를 원하는지 환경적인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동수 발전의 자랑이군요. 어쨌든 자랑이라면. 네. 우리 회사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분명하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지금 주민 수용성이 없는 어떤 공공기관의 시설을 짓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욱 뭐 그런 투자에 게을리지 하지 그렇군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는 되게 노후화된 단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그 뭐 화력 발전소에 대한 모든 이제 발전소가 이제 수명이 있는데요. 네. 뭐 설계 수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운전 수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기 정도가 현재 지금 그 30년 이상 된 아주 노장 발전소입니다. 네. 네. 그럼 뭐 앞으로는 그 8기 정도의 노장 발전소를 대체할 만한 그런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가 이제 30년이 수명이 닿았다 할지라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네.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그냥 처음 설계된 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매번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또 설비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이래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네. 수명은 30년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수명은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저희들이 운전을 한 다음에 네. 그걸 좀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네. 수명을 연장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수명 연장이다 이렇게 보통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전소를 한 10년 또는 뭐 15년 이렇게 더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8기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더 그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그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 단연 뭐 셰일 가스가 좀 화두입니다. 어떤 분은 셰일 가스의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마 이제 그 미국이 2020년도가 되면은 그 상당히 에너지 소비국에서 에너지 이제 생산국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셰일 가스가 지금 미국이 최고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일에 셰일 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수요처에 이제 공급을 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에너지 시장에서는 단연코 향후에 어떻게 셰일 가스를 생산하고 사용하느냐 이런 데에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또 그 에탄올, 이탄올을 해서 에탄올을 뭐 이런 깨서 이게 또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옥수수, 먹는 사료용 옥수수를 에탄올로 개발을 하는 바람에 뭐 옥수수 사료값이 폭등하고 그랬는데 에탄올은 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모양이죠. 저는 이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총칭하여 이제 바이오 오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오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로서의 그런 어떤 바이오 오일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오일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측면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군요. 네. 네. 우리나라는 그 앞으로 세일가스라든지 아니면 미래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공급 기관으로서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뭐 셰일 가스는 대체 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가스가 이제 그 전통 가스라고 하면 셰일 가스는 이제 생산 방법이 달라서 우리가 총칭하여 이제 비전통 가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스 사용에 우리가 비전통 가스는 셰일 가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저희들이 대체 에너지로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 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풍력이나 뭐 태양열, 태양광, 그다음에 뭐 조력 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장님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 사장님 이렇게 뵈면 이제 깔끔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부잣집에 그 아주 귀공자로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알려지기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야간을 나와서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셔서 지금 수천 명의 조직을 이끄는 이제 CEO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의 성공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나 뭐 또 네. 성공을 했다 이렇게는 아직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학을 하면서 이제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또 야간을 일하면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또 대학도 뭐 군대 제대 후에 늦게 들어가서 대학을 네. 졸업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제가 뭐 어떤 그 성공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상당히 좀 즐겼다고 할까요? 그리고 네. 뭐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열정적으로 제가 좀 일을 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겠다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뭐 오늘에 이르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은 겸손하게 하셨지만 사실 드라마틱하고 큰 성공이면 틀림없을 텐데. 그렇죠. 뭐 누가 저를 뭐 실패한 사람이라고는 안 그러겠죠. 네. 시청자분들께 조그마한 팁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한전에 점입사셨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회사 CEO까지 뭐 그런 노하우로도 좀 밝혀주시죠. 굳이 뭐 노하우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제가 만든 좌우명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그 신익희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그 신익희 선생님이 좌우명이신지 말씀 중에 단성보국, 그러니까 오로지 단성보국. 네. 그러니까 오로지 성실로서 나라에 보답한다. 근데 이것이 제 참 그 처음 접했을 때부터 그 단어가 저한테 와닿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너무 교과서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군요. 성실한 것이 최대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늘 우리 직원들한테 현재 위치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신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성공 노하우 치고 너무 평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경영 CEO로서 1년 취임하신 지 1년이 더 됐죠. 네, 이제 1년 한 1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1년 하면서 이제 한국 동서발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꾸려오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CEO로서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에 우리 동서 가족들을 하고 한 9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서 문화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CEO로서의 제가 온 이후에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우리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는데 시간을 다 썼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지금 뭐 말씀드리 그렇지만 뭐 소통, 불통 뭐 사회가 야단인데 어떻게 소통을 잘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발전소가 다 지방에 있고 또 발전소의 특성상 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발전은 필요할 때 다 이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교대 근무자들이 한 3분의 1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 인원들은 이제 늘 이렇게 낮과 밤이 다르게 생활을 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이제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전혀 이제 우리 그 교류가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리고 가장 접점에서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알고 감성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공감이 돼야 될까 이런 측면이 제일 제가 이제 늘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같이 교대 근무도 1년 동안 때에 따라서 좀 하고 직접 네. 해봤습니다. 이제 네. 밤도 저 같이 새보고 네. 순찰도 해보고 뭐 유지 보수하는데 같이 좀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그런 소통이 뭐 스킨십도 되고
뭐 다른 뭐 업무적인 지시를 한 것 이상으로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열 또 열정의 사나이다 그러는데 그 열정과 정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직까지 제가 열정과 정열의 사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늘 그 뭔가는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이제 이런 거는 아직도 제가 이제 유지하고 있다. 뭐 집에서도 제 아내가 이제 얘기할 때도 당신같이 공부만 하면 우리 애들이 잘할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저를 열정으로 이끌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어쨌든 겨울은 뭐 전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전력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생각할 때는 이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의 특성상 이 전기는 이제 아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기를 공급을 확충하려면 최대 수요까지 맞춰서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성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전력 요금 자체도 좀 그 현실화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가 해수율이 전력 요금의 원가 해수가 다 되지 못하는 그런 전력 요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년 지금 뭐 최근에도 좀 전기요금이 오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에너지 수요 쪽 측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끌려면은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부존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97% 정도를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수입을 하고 있는 에너지 자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갖고 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잘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서 발전을 이끌어갈 뭐 계획이나 포부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포부 이런 것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난해 11월 22일 날 우리 한국동서발전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비전이 뭐 영어 이니셜로 보면 MVP입니다. 그래서 Most Valuable Power Company가 되자. 그거를 목표 연도를 2030년 해서 2030 MVP가 되자. 이렇게 이제 플레이어 대신에 파워 컴퍼니를 넣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자.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원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을 또 최상의 그 가치 있는 직원들을 함께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전력 질주를 좀 하고 싶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라면 이제 제가 이제 올해로서 이제 가보년 청마띠 해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이 말은 질주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 질주를 하면서 그러나 좀 이제 좀 뒤도 돌아볼 수 있으면 뒤도 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장 사장님과 동서발전 사장님을 한 10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 기술은 세계 인류 수준으로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열악한 자원과 노후화된 시설 등을 극복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발맞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에너지 강국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